자, 다시 돌아가 보죠. 네, 다들 알아요. 재윤이는 오늘 결석이었고 지호는 늦는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제대로 안 돼서 안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안 왔으면? 아, 여기 꼭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이 안 오죠. 이게 참 안타까운 딜레마 아닙니까? 자, 계속 가보죠. 이렇게 들어가서 얘는 지금 y는 px제곱 qx 말이니까 x축과의 교점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식에 대한 판별식 여가 음수겠죠. 괜찮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P는 음수인 상황인데 AP제곱 더하기 BP 더하기 C는 C의 부호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X는 P 대입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지금 요 2차 함수는 Y축이 1로 들어가고 이렇게 가서 P가 여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P에서 X는 P에서의 함수 값은 지금 완전 양수로 뻗어나가겠죠. 그래서 AP제곱 더하기 BP 더하기 C는 양수 처리가 될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런데 3번 보시면 그래서 요게 이제 1번 a-px제곱 b-qx c 빼기 r이 음수이다. 그러면 ax제곱 bx c보다 px제곱 qx r이 더 크다 라고 부등식을 세울 수 있고요. 전개 한 다음에 한꺼번에 이항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은 이 두 그림이지 난 요 함수에 대한 그림은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림으로 쪼개고 붙일 거예요. 그러면 요 녀석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보다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요 범위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알파 초가 베타 미만이겠죠. 그 범위. 왜냐면은 여기를 알파랑 베타가 여기에요. 여기. 지금 문제에서. 네, 표기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요게 3번이다. 그리고 4번 답 같은 경우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를 나타내라는데요. 우리 알파와 베타는 다시 알파와 베타는 요 위로 볼록한 거랑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교점이죠. 다시 한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라고요. 근데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구할 거면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는 거죠. 얘가 싹 넘어가주면 a-px제곱 b-qx c-r은 0까지 되면 x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빼기 p분의 b 빼기 q고 곱은 a 빼기 p분의 c 빼기 r이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4번 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의 의미를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그래프에 찾을 수 있도록
분리하고서 다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부등식 단원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함수를 해석했어요. 부등식을 풀 때. 근데 그 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갈 거면은 다시 방정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부등식의 답으로 내놔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건 함수가 시각화의 도구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부등식은 함수를 해석할 때 위에 있다 밑에 있다고요. 방정식은 만난다가 되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유제 8번.
자,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요 위로 볼록한 함수가 y는 ax 제곱 bx 더하기 c가 되고요. 그런데 1일 때의 y좌표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가 a 빼기 b 더하기 c고요. 그럼 1은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요. 1일 때 y좌표 양수,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 음수. n 플러스 n은 이 직선 위에서 봐야 될 거거든요. 근데 직선 1일 때의 y좌표니까 양수, 마이너스 1일 때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일 때의 y좌표를 마이너스 한 거죠. 마이너스 n, 다시 마이너스 1일 때의 y좌표는 마이너스 n 플러스 n이잖아요. 다시 요게 지금 y는 mx 플러스 n인데 x에다 1 집어넣으면 잘 나온다는 건 너무 쉽죠. 근데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n 플러스 n 나오잖아요. 그거의 마이너스 5니까 일단 마이너스 1에 넣었을 때 y좌표는 마이너스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대답을 하면 되니까 플러스가 돼야죠.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 근데 왜 이렇게 나오지? 아니에요. 미쳤죠. 마이너스 1일 때의 y좌표 반대되겠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수인데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가 그거를 뒤집은 거니까 마이너스가 돼야죠.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는 교점이 2개이기 때문에 양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될 거고요. 저 부등식을 풀면 ax 제곱 bx 더하기 c보다 mx 플러스 n이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야 하니까 알파초가 베타 2차 함수가 더 밑에 있네요. 2차 함수가 밑에 있는 범위를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x가 아싸리 알파보다 작거나 x가 아예 베타보다 큰 이런 케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꼭 2차 함수일 필요도 없는, x축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비틀어진식으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3번은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x좌표에 1을 대입했을 때죠. 그때 y좌표니까 이 직선에 1을 대입했을 때 y좌표 양수. x에다가 무엇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5번까지만 가고서 다시 좀 주태복수 좀 할까요? 그래서 이게 당시판 올라가니까 거기 보면은 좀 잘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학원에 와서 내가 특히 화목도반이 사이즈가 좀 작은데 이번에 좀 사이즈가 키워질 텐데 월수금 반 학생들한테 내가 공략이에요. 지금 그 집안이 15명 있거든요. 한 번에. 근데 그 정도 사이즈만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참 특이해요. 2~3명일 땐 괜찮거든요. 사람이 모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명이 잘하는 20%가 꼭 생겨요. 사실 2~3명일 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다지 잘하는 20명은 이 80명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려고 학원을 다니고요. 이 80명은 이 친구들의 상대적 우월감을 형성하기 위한 친구들도 다니기는 그런 사태가 약간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명만 넘어가면 꼭 이런 느낌이 날 때가 생겨요. 그래서
갔을 사실은 계속 얘기하지만 누적 공부량도 다 다르고 배경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공부 시점이 다르고. 그래서 비교 자체가 노인이 안 돼. 그래서 이 80%, 이 20%는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면서 다니는 게 뭐 정상적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쟤는 왜 잘하지? 나는 왜 못하지? 발전이 왜 없지?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마음들을 계속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부에 대한 부정감화가 생기는 게 여기에서 좀 생기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집단이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집단으로 구획이 되는 순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반 인원수가 소규모인 반들은 상관없는데 조금 거기도 한 10명쯤 되는 반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거 10명쯤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분명 잘하는 친구 있고 못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의 상대적인 서열은 분명히 나뉠 거지만 만약에 본인이 여기 속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건 이제 가서 수원 자세로 하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 들더라도 너무 그거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 낙담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선행하고 있는 거고. 반 올라갈 때는 꼭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20%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얘네들의 길을 좀 많이 죽여놓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름 그 분위기가 형성돼요. 얘네들만 막 대답할 때 나서면서 대답한다거나 그런 분위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한 조롱조를 형성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구조까지 가냐면 이 80%가 이 20%에게 돈을 후원하는 구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수업이 클래스가 열릴 거면 어쨌든 기존 인원이 있어야지 클래스가 열리는 거잖아요. 이 80%는 이 20%에게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재료로 사용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정말로요. 어차피 그래서 얘기하지만 뭐 수능 고등학교 수학 중졸들의 학습 아닙니까? 해봤자 어이씨 그거 얼마나 대단하다. 나중에 더 큰 일들 하실 분들 이런 중졸들의 수학에 이렇게 막 무너질 필요 없죠. 근데 압도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잘하는 애들 있죠. 예, 있죠. 정확히는 저 반이 원래는 그렇게 잘하는 반은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이 스케줄 적응 못할 거면 그냥 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반을 계속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반이 약간 성장하는 느낌의 그런 반이 있고 사실 나간 학생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태원생들이 많은 반. 그래서 거기에서 잡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있는 반이거든요. 그래서 당신한테는 괜찮을 거예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설령 상위 20에 못 든다고 해도 너무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배울 것만 배워가면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a가 3보다 클 때, a가 3일 때, a가 3보다 작을 때로 나눠지면은 일단 이거부터 해보죠. 3 대입하면 3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a가 3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이지만 3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일 텐데요. 눈치챘겠지만 위로 볼록인 상황에서는 아무리 x축보다 위에 올려도 내려오는 부분이 존재하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존재할 수 없다. 모순이죠. 얘가 모순이면은 아래로 볼록한 게 맞을 것이고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돼야 돼요. 그러면 4분의 d를 깔아주시면 a-3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a-3은 이런 거 수학 잘할 거면 전개하시면 안 돼요. a 빼기 3으로 묶어야 돼. a 빼기 3의 a 빼기 6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럼 3초가 6 미만으로 써서 답을 3초가 6 미만을 쓰면은 그냥 틀리죠. 왜? 3일 때까지 포함하셔야 되니까. 얘랑 얘를 합쳐서 3 이상 6 미만. 주태 나오면 꼭 틀리더라고요. 근데 물론 여기까지 범위는 아니어서. 이렇게 되는 구조고요. 밑에 유제까지 한번 해보죠. 유제에서 10번만 해봐요. 10번. 차를 좀 하고 가야겠구나. 변했어요? 자, 해설만 좀 해볼게요. A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판별식 D가 4분의 D가 0보다 작으면 돼요.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다음이 다 성립해야 되는데요. 우리 직선 1차 함수의 특징은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올라가거나 반대 관화예요. 2차 함수는 꺾여 있으니까 이 x축 위에 떠 있는 게 가능하지만 직선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탈락이고요. 위로 블록해도 2차 함수는 무한부 배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에 a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니까 a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 그랬는데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건 얘랑 모순이니까 얘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마무리는 다음 시간 때 짓고 우리 이제 주택 좀 합시다. 그래서 개념 문제는 다 외우셨다 그랬죠? 아직 안 외웠어요? 그러면은 얼른 그거